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 미 공화당이 전체 규모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일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법인세율 인상 등과 관련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3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액이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가 유지되면서 지난 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조 달러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가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기준으로 선진국보다 많이 늘어난 반면 정부 부채 증가폭은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 증가 때문이라며 정부 부채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로 국내 스마트폰 생태계가 삼성전자의 나홀로 체제로 굳혀지게 됐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이 중저가폰을 앞세워 빈자리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K 스마트폰 산업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장은 휴장이었는데요. 각종 경제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오늘 월요일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했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인지 오늘 우리 시장은 강하게 출발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시각에는 상승 탄력이 둔화되고 다소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지수 상승분은 열어놔야 된다,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라는 의견이 우세하고요. 경기 회복의 시그널들이 나타나면서 오늘도 철강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4월, 우리 증시에도 꽃길이 펼쳐질 수 있을지 주목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리미리 전화나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한 주간에도 다양한 경제 일정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짚어주시면서요. 시장 전략까지 좀 챙겨볼까요? 예, 이번 주 같은 경우 다른 주와 다르게 중요한 일정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먼저 LG전자 이사회가 있었는데요. 일단 알려진 바와 같이 스마트폰 사업부를 철수를 하겠다, 이런 것이 공식 결정이 나면서 공시까지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 휴대폰 사업부를 매각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그동안 펼쳐왔었는데요. 특히 베트남 기업과의 그 매각 협상, 이런 것들이 결렬이 되면서 한때 주가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LG전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매각을 해서 돈이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관련된 특허들이 같이 유출된다라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과 관련된 특허들이 나중에 자율주행차라든지 전장산업에 있어서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내일 같은 경우 일단 자본시장 개정안이 시행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5월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점도 참고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일 날이 상당히 많은 그 내용들이 나오는 날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서울과 부산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일단은 정치권과 그 주식시장이 나름대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측 불허의 상황까지 현재 지금 박빙의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현재 지금 관련 종목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부터 다양한 그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들의 발표가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실적이 나올지에 따라서
계속해서 실적이 호조세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까지 재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줘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번 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 기대감 상당히 많이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수요일 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현재 FOMC의 기조는 2023년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그 기조는 있습니다만 현재 많은 위원들이 점도표상에 있어서의 금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들이 어떠한 얘기를 나눴는지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인상 여부보다는 유동성 회수가 빨라질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요일 날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일단은 콜러블 데이처럼 3월처럼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다 하더라도 옵션 만기일에 따른 외국인들의 포지션, 기관들의 포지션 변화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또한 4월 8일 날 현재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 FOMC 의사록과 같이 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월 9일 날은 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현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일본과 정상회담이 처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국과의 관계 설정 문제, 그다음에 북한과의 관계 설정 문제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한반도 지형에 따른 그러한 여파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월 10일 날 토요일 날은 미국의 암학회가 열립니다. 15일까지 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코스닥의 제약바이오 오늘도 탄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분들께서는 미국의 암학회를 통해서 제약바이오에 다시 훈풍이 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암학회가 토요일부터 열린다라는 것도 주말 일정이긴 하지만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관련주들이 먼저 선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게 이번 한 주를 보내셔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의 수급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다소 조금 약하게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대형주들이 강하고요. 또 관련해서 호재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반영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부터 기업들의 실적,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체크를 해가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중요한 이벤트들 많다고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요일은 보궐선거뿐만이 아니라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고 또 삼성전자 1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날이니까요. 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전략들 잘 챙겨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와이즈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객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강하게 출발했는데 장중엔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재 시각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우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LG화학, SK텔레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오테크닉스, 사이맥스, 제주반도체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LG디스플레이, 한국전력, 포스코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PSK, GST, LNF 등이 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수급 동향을 보면 뚜렷한 그런 주도 업종이 없는 가운데 지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좀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매수 상황 알아봤고요. 그럼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주말에 이제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좀 휴장인 가운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방향성 없는 좀 보합권 등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번 주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수요일 7일에 삼성전자 이제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이제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오늘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제 순매수 기조로 전환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양시장에서 좀 매도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좀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는 업종인 반도체, 화학, 철강 업종 이러한 쪽으로 이러한 좀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정여운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 시각 시황을 브리핑해드리고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정리해드립니다.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 강보합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상승분을 반납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힘을 더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0.04% 상승한 3,113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1포인트 상승입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파란불 켭니다. 0.08% 하락한 969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포인트로는 0.77포인트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었는데요. 이번 주는 어떻게 될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3,453억 원, 외국인이 401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3,918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입니다. 네, 개인만 홀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445억 원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팝니다. 기관이 132억 원, 외국인이 259억 원 매도세 나타냅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적인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에는 철강주, 방송 엔터 관련주, 반도체 장비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에는 항공, 여행 관련주가 있습니다. 먼저 상승하는 철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주들이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세 나타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경기 회복으로 인한 철강 수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포스코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소식에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스코 현재 4.24% 상승한 33만 2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제철 현재 6%의 강세, 동국제강까지 9%, 대창스틸 현재 9%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송 엔터 관련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퍼스 코리아 17%의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가 3,4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이 아마존은 물론 디즈니까지 OTT 시장에 진출하면서 코퍼스 코리아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빅히트 8%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빅히트가 이 미국 자회사인 빅히트 아메리카를 통해서 미국 종합 미디어 지주회사인 이타카 홀딩스의 지분 100%를 인수하기 위한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빅히트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반도체 장비주도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가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 낙수 효과의 상승세 이어갑니다.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의 대규모 투자 발표로 실적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인데요. 반도체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반도체 관련 사업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PSK 홀딩스가 23% 상승한 11,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PSK 홀딩스가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38% 증가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12%의 강세, PSK 6%, 인텍플러스 7%의 강세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항공주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진칼은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매물이 대거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오늘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진칼 7.67% 하락한 5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TA홀딩스까지 모두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여행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73명이 나왔는데요. 휴일 휴가에 6일 만에 400명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승분에 대한 조정 그리고 코로나 확산 우려에 하락세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롯데관광개발 1%, 하나투어 1%, 참좋은여행까지 1%, 노량풍선 2%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LG 디스플레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6.55% 상승한 24,4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LG전자가 모바일 사업부를 축소를 결정하면서 적자 축소 기대감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현재 계속해서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알아봤습니다. 이어서는요, 환율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각 환율 동향 보니까 또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고용 지표가 미국에서 잘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점검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금융시장이 전날에 휴장이었던 가운데 3월 고용지표 개선에 따른 미국채 금리 상승세를 보이면서 달러와 또한 강세 흐름을 보이며 원달러 환율 또한 소폭 상승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0.5원 정도 상승한 1,128원에 해당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미국 국채 금리 상승 압력과 바이든 대통령의 2,200조에 달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발표, 거기에 코로나 확산에 따른 유로존 재봉쇄 움직임, 그리고 아키고스 헤지펀드 관련 불확실성 대두에 기인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4월 초에 장기채 금리는 1.77까지 상승했고 다시 안정화되면서 1.7 초반선에서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주 발표된 비농업 고용지표는 컨센서스 대비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 경기 회복 기대감을 훨씬 더 가중시켰습니다. 미국의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비농업 고용 부문 고용이 전날 대비 91만 6천 명 정도 늘었다고 발표하면서 예상치인 67만 5천 명을 웃도는 결과로 지난해 8월 이후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이에 미국 국채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72%대로 반등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오펙 감산 축소에도 상승하면서 배럴당 61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가파른 미국 경기 상승세와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금은 지속적 강달러에 1,678달러까지 하락했으나 달러 상세가 약간 주춤하면서 1,730달러 선을 다시 회복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유로달러 환율은 유럽 코로나 봉쇄 강화와 확진자 증가, 그리고 ECB 중앙은행의 국채금리 상승 억제 움직임, 그리고 강달러가 이어지면서 1.17달러 선까지 하락했고 지속적인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및 환율 전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현재 미국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3월 고용지표 확인과 미국의 경제의 빠른 정상화에 대한 기대 지지력이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국채금리와 달러 지수는 지속적인 상승 제지를 받으면서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번 주에 옐런 장관 연설, 파월 의장 IMF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대규모 부양책과 인프라 계획, 그리고 테이퍼링과 관련된 언급 여부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 유가는 오펙의 증산 규모는 미미하지만 글로벌 경제 회복에 따라서 원유 수요 확대 전망에 더 큰 무게가 실리면서 상승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 전환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 시도하는 가운데 움직임이 비교적 제한되면서 3,100대를 중심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63억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182억 정도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에 원달러 환율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1,120원대 후반대를 중심으로 방향성이 없는 시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단과 하단이 막힌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 또한 3,100대를 중심으로 등락을 보이면서 제한적인 환시 흐름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국내 증시도 그렇고요. 환율 동향도 조금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지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돈 걱정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도너 리포트, 오늘도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고요.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먼저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된 종목 한 가지를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합니다. 오늘 공개해드리는 날이죠.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시죠.
도너리포트 지금까지의 총 누적 수익률 424.4%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또 갱신이 됐습니다. 러셀이 12.7%, 로보스타가 26.4% 수익률 달성을 했었고요. 다음 종목들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면 덱스터가 15.9%, 오스템이 0.9% 포트 재배되면 수익 내줬고요. 네이버가 17.7%, SNK가 15.2%나 수익 내줬었습니다. 다음 종목 우성사료, 세우글로벌, 광전자, 대유 에이텍이고요. SM라이프 디자인이 8.4% 수익 구간이고 수익 내줬었고 TS 인베스트먼트가 24.2% 수익 나오고서도 시세 괜찮게 나오면서 수익 더 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우성사료가 16.6%고요. IHQ가 12.5% 수익을 내줬었습니다. 오늘 보성파워텍이 12.7% 수익 달성해주고요. 목표가 달성하면서 누적 포트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럼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현재 포트 보성파워텍 이제 누적 포트로 넘어갔고요. 4종목 담겨있는 상황입니다. 메디포스트, 엠브레인, 보령제약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토비스가 5.5%로 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도너리포트 시청자분들이 이제 다 같이 이렇게 보성파워텍을 열심히 응원을 했었는데 오늘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 기뻐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도 AS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오늘 보성파워텍이 다행히 좀 많이 올라서 네. 포트에서 제외가 됐는데 일단 메디포스트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도너리포트에서 스튜디오 드래곤만큼 터줏대감으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종목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었었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 포트에서 자리하고 있다가 결국은 수익이 크게 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죠. 메디포스트 역시 지금 그런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하락 트렌드를 빨간색으로 추세선을 제가 그어놨는데 이 트렌드를 이제 벗겨내고 방향을 위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21선 부근에서 눌림을 만들어주고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선을 밟고 지금 눌림을 잘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진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앞서 저항을 받았던 38,000원 부근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이 종목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계속 저점 구간에서는 제가 매수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1선 부근에서 노려보신다면 신규로 또 진입하시기도 괜찮은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엠브레인입니다. 엠브레인 5일선 위로 이렇게 돌파 나와주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음봉 하나 정도 만들어줬는데 그저께죠. 그리고 오늘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일선 이탈시켰다가 다시 양봉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추세선을 제가 하나 그어 놓으면서 이 추세선 하단에 오면 주가가 반등이 나올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추세선을 잘 밟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추세 전환 이루어져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9,300원 정도의 저항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이후에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선거 관련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론조사 관련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대선이 남은 상황에서 지지율 조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여론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고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승 추세를 타고 있으니까 저점 구간에서의 매수 관점으로 도전을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령제약입니다. 보령제약이 손절가를 이탈 딱 시키지 않는 선에서의 추세 전환이 살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은 확실하게 추세를 상방으로 돌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분봉상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저점을 잡아서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령제약은 지금 자회사 두 곳 IPO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IPO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지금 기간 조정을 끝내고 나면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던 3월 22일 날 다음 날에 이렇게 시세가 한번 나왔었는데요. 요 고점 구간이 좀 강한 저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23,400원 요 구간을 돌파할 때부터 시세가 좀 강하게
터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 여전히 저점 매수 관점으로 지금도 공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음봉이 나올 때 분할로 조금씩 모아두신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2평선 지금 61선 이렇게 거의 이격이 없는 상황에서 이탈이 살짝 나온 상황이고요. 보시면 한 6거래일 만에 5일선을 지난주 금요일 올라타고 오늘 지금 5일선을 잘 지지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 시가부터 좀 상승해서 움직여준다 하면 추세를 상방으로 이제 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토비스입니다. 토비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여러 번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항 추세를 벗겨내고 전고점 저항 구간이죠. 이런 이제 매물대 구간에서 방향을 위로 계속 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5일 이평선을 놓고 본다면 잔잔하게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전장산업 쪽으로 신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포스트 코로나로 이제 백신 사람들 다 맞고 나면 여행 다닐 거고 카지노도 다시 붐비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매출이 다시 한번 좋아지고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 주가는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봉이 나올 때마다 분할로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 취하신다면 괜찮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된 보성 파워텍인데요.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이제 언급드렸던 구간이 한 10월달, 9월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점 구간에서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제 저녁 방송 배트맨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 풍력 수직축 개발을 하면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쪽 관련주로 봐야 된다. 아직 바닥권에서 시세가 많이 안 나온 종목이다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시세가 이제 한번 반짝 나와줬죠. 이후에 주가 기간 조정은 굉장히 좀 오랜 기간 거치긴 했지만 요번에 이렇게 이제 추세를 상방으로 잘 돌려놓고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일단 벗겨내고 이제 방향을 위로 돌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일단 뭐 목표가 보시고 정리하신 분들은 뭐 수익 축하드리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익절가를 잡고 한 2,800원 이탈이 안 나온다면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수익 챙기시고요. 돌파한 가격대는 이제 지켜줘야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보신다면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수익 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나머지 종목들도 시세 분출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지금 눌림 구간에서도 잘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은 또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날입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거나 문자 0082샵 0082번으로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 연결 바로 돼 있다고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시청자님 들리시나요? 예, 네, 저희 TV 소리 줄이시고 전화로만 통화하실게요. 예,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BH 뭐야? BH요? BH 한국 원주명 하는 거. G3 이름. BNT인가요? 종목이? 예, 맞습니다. 네, G3 BNT 보내주셨고요.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2,000원에 10%요. 12,000원에 10% 담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많이 좀 하락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도 매수가가 아주 높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 이주연 위원님이 전화 받아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점 매수로 진입을 하신 건가 봐요. 예, 조정이 많이 빠졌어. 예. 뭐 이제 이 정도 같으면 안 되겠나 싶었더니 샀다만 또 나가네요. 제 생각에는 오늘 뭐 아직 장이 안 끝나서 저점이 뭐 어디라고 딱 말씀드리긴 그렇긴 한데요. 예,
오늘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진 저점이 11,100원이거든요. 예. 11,000원을 일단 손절가를 잡고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1,000원을요. 11,000원 빠지면 내려가면 손절하고요. 네네, 손절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선생님처럼 G3BNT가 좀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매수해 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뭐 지금 지지하던 가격대가 11,500원대가 되는데 며칠간 요 가격대 지지하면서 박스권 움직이다 깨고 내렸기 때문에 요게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담력 테스트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일단 마지노선이라는 거를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제 생각에 12,000원이라면 뭐 11,0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한번 지켜볼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 뭐 확실하게 여기가 딱 저점이다라는 거는 지나봐야지 이제 그게 저점인 게 잡힌 부분이니까 일단은 11,000원 정도를 손절가 잡고 그리고 이 구간 아마 이탈은 나오지 않는다 하면 제 생각에 뭐 오늘 내일 해서 돌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 양봉으로 울선을 만약에 회복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 하면 G3BNT는 단기적으로 일단 저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고 반등이 한 15,000원 정도, 14,500원이나 15,000원 정도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마 21선 저항을 좀 받을 텐데 그때 1차적으로 매도 관점 한번 잡으시고요. 그리고 뭐 분할 매도로 이렇게 끌고 가신다고 하면 17,500원, 12,000원까지는 반등 한번 강하게 또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정도만 노리시고 그렇게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네네. 이 G3BNT가 이게 뭐 지금 회사는 지금 어떻습니까? 회사는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선생님 요거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알고 계세요? 예, 뭐 미국에서 그 안국관 중역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미국에서 무슨 허물 잡아놓은 것 같대요. 네, 그러니까 임상이 좀 결과가 뭐 안 좋게 나왔나 뭐 허가가 안 나왔나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빠지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뭐 전저점 부분까지 조정이 강하게 내려온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기업적인 부분을 보지 마시고요. 그냥 시세 차익을 반등이 나오는 거 정도만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릴 때 누군가가 물량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뭐 반등 정도는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도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잡고 그렇게 해서 기술적으로는 올라오게 되면 시세를 한번 크게 좀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G3BNT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1,000원 보시고요. 이미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아난티고요. 아난티 매수가 비중도 알려주세요. 네, 8,000원에 10%입니다. 8,000원에 10%. 대표적인 대북 경협, 남북 경협주라고 할 수가 있었던 종목인데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었잖아요, 몇 년 전에. 네네. 근데 지금 좀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주연 의원님이 상담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아난티를 어떻게 매수하게 되셨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 대북주여서 한번 매수를 해봤는데요. 네네. 원래는 명절 전에 설 전에 한번 기대감으로 오를 것 같아서 그 매수를 해봤어요. 네, 근데 그때 뭐 코로나기도 하고 너무 좀 대면하지도 못하고 너무 조용해가지고 그때 아예 움직임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네. 지금까지 갖고 있게 됐는데 뭐 비용이 산 금액이 많지는 않아서 네. 그냥 뒀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사볼까 하는데 요새 네네. 좀 거래량이 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자, 일단 뭐 네. 어떤 종목인지는 잘 아시죠? 네, 뭐 리조트 사업이나 골프장 사업 이런 거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네. 일단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대북 관련 주들이 한 번 정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정부가 어떤 치적이라고 할 만큼 내세울 만한 어떤 결과물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앞서서 이제 우리가 그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이렇게 막 만나고 할 때는 네. 대북 관련해서 이렇게 뭔가 정부에서 굉장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했던 기대감이 컸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그 기대감이 이제 확 네. 줄어들면서 이렇게 네. 이제 주가가 많이 밀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서 추세적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약간 기술적인 흐름은 보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네. 이 대북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놓냐라는 그런 관점이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분명히 노력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있고, 그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쉽게 좀 풀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서 네. 보셨던 것처럼 대북 관련 네. 이슈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상황이 진전되면서 급반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예,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좀 강경책을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만약 이게 어떠한 계기로 인해 가지고 좀 굉장히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간다든지 하게 되면 네. 아마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네. 여기서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한다면 지금 네. 최근에 이제 저점 잡았던 7,000원 구간 있죠? 네. 이 구간을 이탈을 하면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대를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상단을 돌파해 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20선 눌림 자리라고 한다면 이 구간이 네. 그리고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의 한 중심 정도까지 이렇게 조정이 나온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돌림이 나와줄 때는 여기 7,800원이라는 이 추세대 상단이 저항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7,800원 요 정고점 부근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 네. 생각에는 선생님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한번 올라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하루만 해도 막 거래량이 많이 붙거나 이슈가 타면 막 엄청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역시나 이제 물론 죽어가는 테마긴 하지만 기대감의 네.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제 생각에는 그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재료들이 나오면서 대선주들이, 그러니까 대북주들이 움직여줄 경우에는 10,000원 조금 안 되게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손절가를 크게 지금 손실 구간 아니시니까 네. 충분히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이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한 7,350원 정도 손절가 잡으시고, 네. 여기 이탈 안 한다 하면 네. 추세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보유해 보시고요. 네. 8,000원 매수가가 이제 저항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 매수가에서 정리를 하실지,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슈를 기다리면서 한 10,000원 정도까지 가져가 볼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지금 코로나 백신 주사 맞고 보복 소비라고 해서 좋아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카지노라든지 아니면 다른 리조트 사업 같은 것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좀 좋아질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무조건 남북 대북주하고만 관련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시가총액이 그런 이제 네. 기업적인 부분을, 테마적인 부분을 이제 배제하고 기업적인 부분을 본다고 하면요. 네.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6,300억이거든요. 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내던 네.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이렇게 되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크게 반등이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들고요. 지금보다 한 3,000원 정도 가야지 사실 기업적인 면에서는 적정 주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로 주가가 조금은 움직일 수 있겠지만 굉장히 단발성일 거고, 네. 아무래도 대선 테마가 엮이지 않는 다음에는 크게 네. 좀 상승하기는 대북 테마가 엮이지 않는 다음에는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감사 보고서는 적정으로 나왔는데요. 네네. 혹시 그걸로 인해서 따로 주의 종목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죠? 아니요.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아난티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손절가, 목표가까지도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오늘 편입 종목 공개가 되는 날입니다. 먼저 두 후보군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요. 오늘 종목들 어떤 건가요? 네, 오늘 두 종목 준비한 거는 좀 완전히 섹터가 이제 서로 다른데요. 네. 하나는 이제 M게임이라고 그 게임주를 준비를 했고요. 다른 한 종목은 SGNG라고 대선 테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M게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3월 초죠. 상한가를 강하게 들어갔는데 이때 이제 불었던 테마, 어떤 테마에 엮였냐. 뭐 신작에 대한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기존의 M게임 같은 경우는 VR 관련주 이런 쪽으로 이제 테마 계속 엮여 왔었어요. 이유가 이제 VR 사용하는 그런 게임들을 개발을 했고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주로 이제 좀 엮여서 움직였는데 갑자기 이제 시장에서 메타버스라는 신종어가 나오면서 테마로 이렇게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테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함께 보시면 좋은 종목이 한빛소프트예요. 이 종목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제 생각엔 M게임이 조금 더 탄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올 상반기 내에 신작들을 좀 출시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생각한다면 지금 급등 이후에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괜찮아 보인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SGNG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재명 관련주로 엮이면서 보시는 것처럼 1월 달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후에 가격과 기간 조정을 같이 이제 거쳐주고 나서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관련주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오르면서 대선 테마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점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지금 상승 추세로 방향을 돌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상승 추세의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대선 테마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많이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정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지만 이재명 관련주 지금 현재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ATEC-TN입니다. ATEC-TN이 이제 한 4거래일 전에 상한가를 간 이후 주가가 지금 밀리지 않고 있어요. 신고가 가고. 관련주들 대부분 제가 바닥권에서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여러분들 좀 부담스러우시고 공략이 좀 힘들다 하면 후발주들 눌림을 잘 거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대선 테마는 결국 대장뿐만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거치면서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관련주들이 쭉 터졌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직 오르지 못했던 대선 테마들 위주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대선 테마였고요. 그 중에 뭐 ATEC-TN이랑 ATEC이랑 이제 기존의 대장주들 쉬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였다 보시고 이 종목들이 이제 대장주 그러니까 일진급들이 먼저 오르고 나면 이후에 이제 조정 나오는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던 종목들이 2차로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GNG 같은 경우는 뭐 하고 있는 사업들은 굉장히 좀 다양해요. 보니까 건설업도 하고 있고 건설 쪽에서 이제 지금 매출 좀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부진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패션 쪽도 패션 쪽으로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SGNG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원전 관련된 부품 관련해서도 좀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주였던 보성파워텍 지금 오늘 수익 매도하고 나왔는데 뭐 SGNG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또 이렇게 같이 엮여 있다라고 보면 좋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건설 섹터도 좋은 상황이고 그죠? 그리고 대선 테마도 엮여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원전 테마도 함께 엮여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늘 앞에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중심 가격대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구간은 이제 다시 한번 돌파하기 위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에서 제 생각에는 뭐 SGNG 굉장히 괜찮은 단기적으로 괜찮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정 구간에 오늘 뭐 이렇게 매수를 해보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셔서 최대한 저점 매수를 노려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편입될 종목에 대해서 관심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두 종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인 M게임과 그리고 정치 테마주 생각해 볼 수 있는 SGNG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두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이 포트에 편입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검색하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지금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3시에 저희 공개가 되니까 들어오셔서 기다리시길 바랄게요.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더 도와드립니다. 전화번호, 문자번호 나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전화나 문자 지금부터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장 내일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